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좀 고조됐습니다. 긴장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마감했던 전일 시장이었는데요. 사실 시장 전에 발표됐던 CPI는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년 만에 가장 적은 폭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 점차 둔화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전반적인 둔화 신호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완화하는 상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이 발표가 되면서 연준 위원들의 미국의 지금 침체를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는데 나스닥 0.85% 가장 큰 폭으로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은행권의 위기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상황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14일부터 대형 은행들의 1분기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되니까요. 이러한 상황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락했던 전일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지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오던 상승세 전환이 되면서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약보합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2,54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확인을 해보시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지난 4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 전환을 해줬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그 반대의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담아내던 매물을 오늘 시장 안에서 출회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하락하고 있네요. 0.95% 하락하면서 88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680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321억 원, 317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며칠 힘차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하면서 조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든든히 그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종목, 좋은 업종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유난히 더 단단한 종목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집중하면 좋을지 표적 종목에서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갑자기 오르다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작년에 여러분들 뭐 시장 빠지는 거 많이 겪어봤죠. 뭐 그거에 비하면 뭐 지금 빠지는 거는 약과죠. 예전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혹은 심심할 때마다 막 종목들이 막 폭락하고 시장도 폭락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폭락을 하질 않죠. 자,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서 좀 시세를 보니까 대부분이 흔들렸는데 이제 강한 쪽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강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아침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가 지금은 꼬랑지 달면서 아침에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코스모 뭐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도 아침에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코스모 신소재 아침에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꼬리를 달면서 아침에 1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LNF, 에코프로 일단은 대부분 다 2차 전지들이 좀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흔들리는 흐름이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지수는 안 빠집니다. 지수는 마이너스 0.25. 약보합이죠.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리고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일단 미국 시장 어제 이제 CPI 지수 발표가 됐는데 괜찮게 나왔죠.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로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많이 안 흔들렸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흔들리냐면, 그러니까 시장을 뺄 생각이 있으면 경기 침체 얘기로 어제 미국 시장 6% 하락, 그리고 오늘 밤엔 7% 하락, 내일은 또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잘 버팁니다. 유럽 시장은 그러려니 말거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유럽 시장이 먼저 급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빠져요, 먼저 막 빠지면서 빠지는 이유들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죠. 유럽의 은행이 망했다, 기업이 망했다, 지금 부채가 심하다, 이게 지금 뭐 갚을 수 없는 빚이 지금 널렸다, 이거는 앞으로 100년 동안도 못 갚는다, 이거는 한 10만 년 정도 걸려야 빚을 갚을 수 있다 하면서 온갖 악재를 쏟아내면서 막 급락을 하고 막 먼저 떨어지면은 이제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 급락 나오니까 우리도 다시 떨어져야지 이러면서 과거에서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금리 인상은 어렵겠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들어갈 거다라는 쪽과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쪽의 얘기가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 침체 구간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더 하면은 이제는 끝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악재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호재 속에서 지금 맞물리는 지금 미국 시장인데, 그럼 미국 시장을 그 호재에 지금 붙어서 움직이는지 악재에 붙어서 움직이는지는 지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악재가 더 세면은 조만간에 미국 시장은 아주 폭락을 거듭하면서 많이 깨질 겁니다. 근데 그게 악재가 먹히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호재 때문에 상승적으로 가다듬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조만간에 다시 올라오겠죠. 저는 올라간다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잘 폭락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도 과거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그렇죠? 미국 시장 1% 빠졌어? 아유, 그럼 우리는 3% 빠져야지. 미국 3% 빠졌어? 그럼 우리는 5% 빠져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더 빨리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었는데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버티죠? 자, 그래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략은 뭐냐? 일단은 2,500을 이미 돌파된 상태에서 순환매는 어제도 나왔고요. 뭐 오늘은 순환매가 어제만큼의 강한 흐름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제도 순환매가 계속 나왔죠. 어제는 자동차 부품주, 기계주, 조선주, 뭐 건설주, 철강주 이런 게 순환매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이제 철강주가 막 빠지고, 어제 제약주도 강했고, 그래서 저는 IT 부품주들을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오늘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조정을 받으면 사면 돼요. 어디를? IT 부품주를. 그럼 왜 IT 부품주를 사야 되느냐? 어제 공개 방송 1시간 동안 떠들어댔는데, 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믿는다면 많이 올라가 있는 2차 전지를 하지 말고, 2차 전지 죽는 거 아닙니다. 제가 2차 전지 안 죽을 거라고 했죠. 안 죽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른 애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2차 전지 지금까지는 전해질이라든지 리튬,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약간의 그 재료죠, 재료. 그렇죠?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리튬도 필요하고 뭐 니켈도 필요하고 전해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위주로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쪽 말고 덜 올라갔던 2차 전지 장비. 사실 이거를 공개 방송에서 힌트를 많이 줬어요. 차트도 몇 번 보여줬는데 이걸 딱 찍어서 얘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한번 추천했었죠.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원익PN이라고, 가격이 들어왔으면 오늘 30% 넘게 수익이 났을 텐데 좀 그건 아쉽고, 어쨌든 안 움직였던 2차 전지 장비 소재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들이 지금 만만해요. 그리고 지수가 다시 보면은 지수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2,600, 2,700, 2,800으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서부터 해가지고 LG전자, SK하이닉스부터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뭐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면 지금 뭐 경기 침체 때문에 하겠어요? 경기 침체가 이미 들어갔고 하반기에도 계속 될 거고 경기 침체가 계속 될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의 이제 흐름으로 가면은 이제 IT 부품주들이, 기술주들이 반등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반도체 바닥론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가 다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전략은 IT 부품주를 조정 시마다 매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빨라요.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고 나서 이제 싸게 저점 매수하는 거고, 오늘은 IT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 대형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일 만만하니까. 마찬가지 이놈도 지수가 박살이 안 나면 결국은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2200 깨지고 2000 깨지고 1000으로 혼자 내려가고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유럽 시장 역사적 신고가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박살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도 하면 안 되고 대형주도 사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니 유럽 시장은 신고가를 가려고 하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불과 뭐 50포인트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지금 뭐 금리 인하 뭐 내년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2분기는 랠리가 나온다. 뭐 반도체 바닥론 얘기도 나온다. 어제 악재에서도 흔들리지도 않는다. 경기 침체에서도 별로 그렇게 안 빠지네. 그럼 뭐 시장 올라가겠지를 믿는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겠죠? 그럼 IT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공략할 수 있습니다. 뭔지 이따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장 초반부터 하락하는 상황에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 나쁘지 않다. 그 폭락의 위험은 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걱정이나 우려보다는 이 흐름 안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표적 종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우리 대형주죠. LG전자 잡아주셨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오랜만에 또 LG전자 잡아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0.15까지 줄였습니다. 오늘 플러스가 날라나? 나면 좋은 게 아니고 차라리 오늘은 이랑 이렇게 마이너스로 끝나는 게 좋은데, 그래야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눌러놨던 거 내일 분출하면서 플러스가 더 크게 나면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지금 일단 낙폭을 줄이네요. 마이너스 0.14. 그래 어쨌든 강하긴 강한데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LG전자 같은 종목은 뭐 LG 디스플레이도 강하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래서 정배열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인데 시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가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지. 그래서 오늘은 LG전자를 가지고 온 건데 수익률이 크게 나는 쪽은 LG전자보다는 IT 부품주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흔들흔들 걸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IT 부품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관망의 의견이고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쪽이고, LG전자는 뭐 지금 정도에서 천천히, 특히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매매하기 좋죠. 그리고 뭐 이게 18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거지 뭐 여러분이 산다 그래서 이게 뭐 움직인다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갈 때에서는 LG전자 같은 종목도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전자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매수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봤던 표적 종목들 유독 또 수익률을 가득 만들어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신성 ENG 1,829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는데요. 15.9%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인지컨트롤스 5.9%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수요일 날인
네, 수요일 날 레드펄어비스 46,50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목요일 날 위메이드 맥스로 8%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유니테스트 13,2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원익 PN이 잡아주셨는데요. 8,9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테스 23,00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고요. 어제 확인했던 표적 종목 세종공업은 6,900원의 매수가에서 0.7% 수익률을 달성해주면서 지난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694.4%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만나봤던 개별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 어제 표적 종목이었죠. 세종공업 어떤 상황인지 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흐름 일단 양호하고요. 양호하고 인지컨트롤스, 세종공업, 그다음에 성화이텍, 어제는 화신, 그다음에 서현이와 최근에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래서 2차 전지 장비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소재, 그게 이제 원익 PA인이라는 종목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쪽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하고 이쪽이 에코프로랑 그다음에 코스모학을 못 샀던 사람들한테 수남매로 공략하기가 좋은. 왜냐면 자동차가 단순하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는 거는 모든 거에 집약이죠. 반도체도 들어가고 타이어도 들어가고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에코플라스틱. 그래서 차량 경량화, 그다음에 전기차, 그렇죠? 자율주행, 칩, 카메라, 뭐 샤시부터 해가지고 뭐 조향장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전해질만 볼 게 아니고 지금 현대차가 실적이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1위 수출 품목의 흑자의 1등 공신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역전이 됐죠. 9년 만에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9년 만에 지금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주면서 실적이 이번 분기도 좋고 2분기도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견인의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거라서 경기 침체, 그다음에 경기가 우리나라도 안 좋을 거다, 세계 경제 안 좋을 거다 하는 데서 지금 효자 종목으로 지금 다들 일단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가 바닥에 있잖아요. 뭐가? 전기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하고 전기차 부품주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만들어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기차 부품주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가는 건데, 그래서 그쪽에 세종공업도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주지만 얘도 마찬가지 전기차 부품주로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전기차 생산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도 다 라인업을 다 바꿔놨죠. 실제로 세종공업을 여러분들이 뭐 킨텍스라든지 코엑스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이제 박람회라든지 가면은 전기차 부품주 이렇게 전시를 해놓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보고 왔거든요, 이미. 전기차 이게 상용화가 되기 전에 뭐 5년 전서부터 심심할 때마다 동네에 가갖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품 회사들 이렇게 전시해놔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전기차나 이쪽으로 다 변환을 하는구나. 저는 이미 그 감지를 뭐 5년 전, 6년 전에서 이미 저는 뭐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자, 어쨌든 세종공업은 아직 돌파가 되기 전이고 오늘 시장이 나쁘지가 않죠. 시장이 뭐 급락을 합니까? 뭐 박살이 나요?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럼 자동차 부품주는 죽었느냐? 죽기는 어딜 죽어요? 자동차 부품주는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바닥을 쳤고 우리나라 시장의 수출 1등 공신이 지금 자동차 업종이고, 그럼 자동차 부품주는 바보가 아닌 이상 따라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위아도 강하게 움직였고, 최근에 현대위아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또 갈 겁니다. 어제 서현이와도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 다시 좀 빠졌지만, 화신, 자동차 부품주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성우하이텍도 추천주로 줬던 건데 강하게 움직였고, 얘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빠져도 돼요. 자, 그럼 빠질 때에서 이게 일로 떨어지느냐? 그럴 일이 없죠. 시장이 상승장인데 일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또 옆으로 박스권을 주다가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종공업은 아직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다가 갈 때 되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급등명중한 종목 오늘 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장이 안 좋으면 그냥 30% 50% 올라가면 그러면 정말 많이 올라간 건데 근데 지금 이것만 많이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추천하지 않은 그 외에 많은 종목들은 이미 벌써 150%, 200%, 300% 올라가는데 꽤 많죠. 에코프로 애들 빼고 코스모학 빼고 나서도 잡주들 보면은 100% 이상 올라가는데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얻어 걸린 코스모학이고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어제도 이어서 어제 또 갔더라고요. 에코플라스틱 어제도 또 가고 오늘도 또 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제가 이제 예상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 다음에 또 올라가는 혹은 일로 조정을 받았다가 또 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2,600, 2,700, 2,800 혹은 3,000 혹은 3,300을 돌파하면서 3,500 우리나라 신고점을 갈지도 모르잖아요.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따라가야 되니까 유럽 시장이 신고가 가면 따라가야 되니까 물론 3,500 저도 꿈도 안 꿔요. 거기는 2,700, 2,800 혹은 3,000까지만 가도 저는 감지덕지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격 조정 내지는 횡보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신규 매수할 수는 없고 지금 수익률은 145% 수익이 나왔는데 이게 지지난주 2주 전까지만 해도 30-40%대 수익이었는데 지금 벌써 145% 올라왔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60%대 수익이었는데 지금 80%가 지금 올라온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이게 200%, 300%, 400% 되는 겁니다. 그 과거에 그 코스모학이라든지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에코프로 바닥에서 2만 원, 3만 원에 주었던 사람들이 지금 2,000% 수익 났다라 그러잖아. 그런 이제 막 후기들이 올라오죠. 그거는 바닥에 샀기 때문에 그게 무럭무럭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바닥에 안 사면은 그렇게 20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바닥에서 잘 잡았다면 뭐 어쨌든 어느 정도는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면 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하락장으로 바뀌거나 지수가 2,200이 깨지면 재미있는 게 지수 2,200이 깨지면 얘가 그러면 3,000원이 깨지느냐 아니요. 얘는 이상하게도 잘 버텨요. 2,200이 깨져도 4,000원은 지지가 될 겁니다. 그래도 수익이에요. 지금 매수 가격이 3,070원이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2,200이 깨져도 남들은 반토막이 나도 얘는 안 깨집니다. 수익에서 팔 수 있어요. 물론 수익이 145% 났다가 이제 20-30% 줄어드는 게 좀 배가 아프지만 그래서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면 손실은 안 나요. 웬만큼 지수가 2,200이 깨져도 2,000이 깨져도 손실은 안 날 겁니다. 어쨌든 가져가면은 그게 무럭무럭 자라면서 300% 갈지도 모르고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장이 상승장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건데 비중은 조금만 가져가세요. 뭐 90%를 팔고 10% 남겨놓든가 95% 팔고 5% 남겨놓든가 아니면 뭐 간이 탱탱 부어 있다면 한 50%만 갖고 가도 저는 뭐라고 안 했겠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겁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비중을 더 줄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11월 1일 날에서 똑같이 에코플라스틱 3,090원에 드렸던 건데 이것도 144.3%. 그러니까 그때 샀던 전날 샀던 똑같은 거 내용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12월 20일 날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배당을 많이 준다. 그때 5% 배당인가 준다 그랬죠. 4에서 5% 배당을 주고 현금 배당도 주고 주식 배당도 주고. 그러니까 요거를 배당주로 이제 공략을 해보자 해갖고 배당을 먹고 흔들렸었는데 자 셀트리온 제약. 아마 그때 배당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진작에 올라올 때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배당 먹고 파신 분들도 있을 건데 셀트리온 제약 여기서 이미 수익을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근데 배당을 그러니까 그때 샀던 사람은 배당이 이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4월 24일서부터 28일 사이에 나옵니다.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그때 배당락을 받기 전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 4월 24일에서 28일 사이에 증권사마다 약간은 틀리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고 주식이 들어올 겁니다. 주식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뭐 좀 지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수익률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때에서 강제적으로 못 팔게 된 거죠.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길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바닥이고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았죠. 3월 달부터 상승에 돌면서
제약주들도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약주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올 또 겨울 되면 또 제약주가 또 움직일 거고 그래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는 그 다음 목표치는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24일에서 28일 날에 그때 당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배당이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비중 막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불과 5% 정도 주는 거니까 그래서 5% 배당, 현금 배당도 들어올 거고 주식 배당도 들어오는 걸 가지고는 그냥 좀 더 올 겨울까지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54.8% 수익이 지금 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배당 받자마자 수익이 꽤 많이 나겠네요. 자, 다음은 셀티로 헬스케어인데 셀티론 제약은 처음부터 잘 갔어요. 근데 셀티리온 헬스케어가 계속 말썽을 부리면서 안 갔는데 최근에 갑자기 움직이면서 이것도 바닥에서 올리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상승장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 배당을 강제적으로 이걸 팔고 싶어도 못 팔았으니까 강제적으로 배당이 24일에서 28일 날 들어오면 이거는 최소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까지는 올 겨울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은근슬쩍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이게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수익률 계산할 때 6%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6%밖에 안 났었는데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갑자기 움직이면서 31.7%까지 올라왔습니다. 꽤 대형주인데도 빨리 올라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24일에서 28일 날에 배당이 들어오는 그 물량은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성우하이텍인데요. 어제 급등 나왔죠.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이제 많이 좀 팔고 비중을 좀 줄이라 그랬는데 비중 줄여놓은 거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뭐 지금 장난 아닌데 지금 이게 지금 42.9% 3월 30날 3월 31일 날에서는 46.4% 두 번 추천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3월 31일 날에 추천했던 거는 46.4% 수익이 나왔는데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물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 기관들이 100만 주를 팔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팔아주면 됩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100만 주를 샀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기관들이 팔면은 같이 팔아주는 거여서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자동차 부품주가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래서 또 조정받으면 제가 이게 일전에 7,300원을 줬는데 7,300원 잘하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7,300원 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는 신성 ENG. 자 이거는 이제 태양광 플러스 반도체 장비주. 근데 지금 IT 섹터가 약하죠. 약해서 지금 오늘도 힘을 못 내지만 잘 안 떨어지죠. 모양은 이쁘고 수익률은 이미 15%, 뭐 17% 지금 수익을 달성은 이미 됐고 비중도 절반을 팔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절반을 팔았겠지만 나머지들은 장에 저는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럼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계속 가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은 성우하이텍처럼 갈지 에코프로 플라스틱처럼 에코플라스틱처럼 140%, 150%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바닥주에 있죠.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100%, 200% 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장을 이렇게 상승장을 만나면. 그래서 이거는 더 가져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LG전자 가겠습니다. 자 18조짜리 LG전자는 지수에 맞춰서 가는 건데 오늘 지금 살짝 밀리거든요. 일단 11만 4천 원. 뭐 지금 현재 가격에 사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 사봤자 급락은 없을 거고요. 11만 원 정도의 여기 저점을 지지를 하고 왜냐면 얘가 깨지면 이게 깨지면 지수도 빠져요. 지수도 빠지고 뭐 다 떨어지겠죠 종목들도. 근데 지금 장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고 조만간에 여기를 돌파를 얘가 해줘야 코스피가 2,600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형주인 그래서 오늘은 좀 안전하게 LG전자를 가지고 왔지만 또다시 이제 시장이 플러스가 안 나거나 강세로 바뀌게 되면 LG전자는 LG전자고 그러니까 LG전자는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고 좀 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무래도 IT 부품주가 될 건데 근데 오늘 IT 부품주들이 눌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타이밍을 좀 뒤로 잡고 먼저는 일단 LG전자를 안전하게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부적 종목 LG전자 매수가로는 11만 4천 원 현재 가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의 흐름과 함께 갈 종목이니까요. 보다 더 안전하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 보다 더 생생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상담을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죠. 이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가 전기 전압을 바꾸겠다, 전자장치 전압을 변경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를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요. 매수가 7,84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지고 계속 보유하셔도 되나, 언제 수익 실현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이전에 물렸던 사람과 그다음에 지금 사람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은 7,840원이면은 지금 오늘 지나간 가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에서 공략했다라 그러면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전에 물렸다가 지금 올라온 거라면 구사일생을 하게 된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47%까지 찍혔다가 지금 수익으로 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7% 찍혔다가 수익으로 돌게 되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100%, 200%, 300%가 더 수익이 나더라도 물렸다가 수익이 나면 일단은 절반을 팔아라. 혹은 절반 이상을 팔아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렸다가 지금 수익이 난 경우라면 일단 목표치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으니까 10,000원까지는 돼 보여요.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반 이상은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00원은 갈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이종 전문가 10,000원 간다 그래서 나는 더 버텨야지. 내일서부터 20% 빠지면 누구 탓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47% 이 정도 물렸다가 수익이 난 거라면 팔면서 가는 게 안전하다고 저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상승장이 오든 하락장이 오든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마이너스 반토막까지 났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넘었을 때에서 수익으로 돌아서면 일단 파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렇게 습관화되면 나중에서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자, 근데 오늘 만에 공략을 했다. 제가 무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거다 하면은 이제 뭐 초보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선수급 매매라고 본 다음에 7,500원이 깨지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면 돼요. 안 깨지면 먹을 때 팔면 되는 거고, 욕심이 없으면 3에서 5%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욕심이 많으면 20%, 30%에서 50%까지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대신에 제가 50% 먹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에 욕심을 가득 넣은 다음에 7,500원 깨져도 에휴 나 갖고 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얘기는 다 까먹어도 됐는데요. 뒤에 있는 7,500원 깨지면 손절하라는 얘기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게 단타의 신조예요. 단타는 그냥 보지도 않고 딱 깨지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던지는 게 일이에요. 던졌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 갔네? 억울하지 않는 거. 이게 단타의 신조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들어갔다면 7,500원 깨지면은 칼손절. 만약에 그걸 놓쳐가지고 그 다음 지지선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7,000원짜리와 6,000원짜리가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물렸던 사람과 지금 공략한 사람의 차이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N 에스텍. SN 에스텍. 반도체 주입니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만 원에 20%입니다. 4만 원에 20%? 최근에 사신 거예요? 3년치입니다, 지금. 3년째? 네. 자, 차트 볼게요. 네.
3년 전에 최꼭대기 샀네요. 꼭대기인지 모르고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샀는 거라. 예. 그러니까요. 이게 2019년도에 4,000원짜리 종목을 4만 원에 샀으니까 10배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렇죠. 4,000원에 2019년도에 4,000원에 놀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4억짜리였는데 40억이 올라갔는데 40억 주고 산 거예요. 4억짜리 아파트를. 그렇죠? 네. 똑같은 경우인데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좋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가 계속 강세를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도 보면은 40억 간다 해서 어유 비싸다 그랬는데 그게 50억 가고 막 80억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투기라는 거는 가격이 이 욕심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봐봐요.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네, 얘도 네, 더 네.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된대요.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4억짜리가 40억이나 갔지만 이게 뭐 80억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비싸죠. 4억짜리 아파트가 거기 뭐냐 시멘트 가격 해봤자 뭐 이렇게 뭐 땅값 해봤자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불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더 땡겨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비싸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 계속 사잖아요. 차트도 아직 강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면 네. 42,500원이 안 깨지면 더 갖고 가는 겁니다. 아, 42,500원이 안 깨지면은 그렇죠. 42,500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거래를 실으면서 얘네들이 여기를 이렇게 땡겨 올린 자리가 42,500원서부터 땡겨 올렸거든요. 네. 근데 저 자리가 깨지면은 조정을 뭐 35,000원이나 뭐 3만 원까지 받겠다라는 뜻이고 저 자리가 안 깨지면 얘네들은 이거를 신고점을 돌파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지만 그래도 좀 더 가져가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42,500원 깨지면은 차익 실현, 안 깨지면은 신고점 53,400원 넘어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모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요렇게 다 얘기 들었는데 좀 불안하잖아요. 아씨, 뭐 4억짜리가 지금 뭐 40억이 갔느니 지금 뭐 지금 4,000원짜리가 지금 뭐 4만 원을 갔느니 너무 비싼데?라는 좀 불안감이 들면 비중을 절반을 팔면 돼 지금. 선택이에요. 아, 앞전에도 전문가님이 말씀 들어갖고 수익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42,500원 안 깨지면은 가져가는데 그렇죠. 마음이 좀 안 팬다 싶으면은 조금은 덜어내버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이제 네. 가고, 그다음에 신고점으로 가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가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바닥론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파월 의장 마음이니까. 어쨌든 반도체 섹터들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수급도 좋아 보이고. 네네.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은 잠시 뒤에 하고 그럼 중간 시황으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듣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LG전자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1만 4천 원으로 잡아주셨죠. 지금 시간 기준으로 11만 4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잘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81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장 초반에는 좀 담아내더니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613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일 새벽 이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좀 둔화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1,320원 중반대로 올라서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매물을 좀 출회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매물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1,24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흐름 가운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0.16% 하락하면서 2,54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하락하면서 88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장 초반에 이어서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이 점이 그래도 잘 지지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어제 미국 시장도 많이 안 흔들렸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안 흔들리고 있는 건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죠. 뭐 미국이 뭐 경기 침체 얘기로 뺄 생각이 있었으면은 어제 5% 이상 급락이 나왔을 거고,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도 5% 가까이 똑같이 박살이 나면서 삼성전자 10% 빠지고, 뭐 LG와 하한가 가고, LG전자도 한 20% 빠지고, 그다음 IT 부품주들 죄다 다 하한가 가고, 뭐 이런 흐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악재에도 우리가 사람도 몸이 면역력이 단단하게 튼튼할 때는, 면역력이 강할 때에서는 뭔가 질병이 들어와도 잘 견디는데, 사람이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의 질병이 와도 그거를 물리치지 못하고 금방 골골해지죠. 감기도 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의 체력이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전략도 드렸지만 IT 부품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재료 부품 소재 많이 올라간 거 지금 뭐 에코프로 또 플러스 나던데 저런 거 따라 붙지 말고요. 지금 원익 PN이라든지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 보면은 바닥에 샀으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원익 PN이 이거 바닥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물론 지금 올라갔으니까 사면 안 되지만, 이런 거 그때 8,900원이 들었는데 그때 가격이 안 들어왔죠. 만약에 가격이 들어왔다면 이거 얼마 차이 안 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 8,900원에 사라 그랬더니 얼마 샀다 하여튼 쫓아가서 산 사람도 있던데, 그분은 좀 수익이 났겠죠. 그랬으면 지금 32% 아침에 제가 32%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이거 매도 사인을 제가 확 냈거든요. 그러면 확 팔면은 무슨 기회가 나오는 거냐? 자, 차트를 봐봐요. 원익 PN이 지금 다른 애 비하면 이게 다시 떨어진다? 그럼 이게 또 가겠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이 많이 떠 있는 것만 볼 필요가 없이, 아직 못 간 것들이 다시 떨어지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을 다 찾으면은 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그럼 그런 애들 잡고 있다가 조만간에 또 반도체가 가고,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도 가고, 그러면서 시장이 2,600으로 가고 2,700으로 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순환매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에서 또 다시 종목들이 30% 40% 올라가는 종목이 또 태어날 겁니다. 그럼 그때를 생각을 해서 지금은 잘 째려보면 되고, 그다음 아까 전에 LG전자를 준 이유는 시장이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건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이 조정은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조정을 안 받습니까? 조정은 요렇게 조금씩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냐면,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 시장이 이렇게 같이 떨어지고, 나스닥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래.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 2,200으로 떨어질 수 있지. 그러면 제가 오케이 하겠는데, 아니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지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올라가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단단하게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우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니, 그러니까 LG전자도 이거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종목인데 LG전자도 밑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우상방으로 가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은 좀 안전하게, 오늘처럼 시장이 좀 종목들이 그냥 난장판이죠. 뭐는 가고 뭐는 떨어지고, 어제도 그랬는데, 그래도 좀 정상화가 되려면은 좀 미국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을 주든 내일 반등을 주든 하는 흐름이 나와야 좀 빠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특히 반도체 장비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LG전자가 안전해 보여서 얘기했지만, 하루 이틀 뒤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쪽이나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에서 또다시 급등세가 나오는 자동차 부품주 포함 애들 이쪽을 잘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상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장 안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 이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보다 더 단단한 대응을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휴마시스입니다. 매수가는 4,545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이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에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였는데 이제는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거의 한 5거래일째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원숭이 두창 이슈가 뉴스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가는 거는 일부만 가요. 뭐 진매트릭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 어제 좀 움직였고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가요. 뭐 2차 전지도 전해질도 뭐 가는 놈들만 가고 나머지들은 안 가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도 다 찾아보면 뭐 10대 꽤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후성도 2차 전지 전해질인데 안 가잖아요, 얘는. 뭐 반도체로 엮여서 가려고 그러나? 어쨌든 자, 그래서 휴마시스 매수 가격이 근데 높지를 않아서 일단 다행이고요. 4,545원의 비중 20%라면 여기 전저점 지지를 하고 5,000원까지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그냥 좀 더 갖고 가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당 종목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중간중간 또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고영입니다. 네, 고영 지금 매수가는 16,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던 바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나 이렇게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매수가에 좀 멀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조만간에 시장이 2,600을 넘어가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강하게 올라가고 그렇게 가면은 고영도 가겠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 2, 3% 되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체크를 해보면은 2, 3%가 아니고 5%짜리도 있네요. 일단 1, 2% 정도는 빠지는 게 좀 많이 보이고 3%짜리 빠지는 것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한 3% 정도 빠지면은 정상이에요, 오늘. 근데 고영은 마이너스 0.66밖에 안 빠지네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장비주는 오늘 한 2%에서 3% 정도 빠지면은 적당히 빠지고 있는 건데 안 빠지죠? 그건 다행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들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그때 쫓아갈 텐데 얘가 제일 먼저 쫓아갈지 딴 놈이 먼저 쫓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가지 않을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래서 길게 보세요, 길게. 길게 보면은 바닥에서 다시 16,000원 이상 다시 올라오면 질문 주시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요로 마무리를 하고 시장은 조만간에 또 조정받으면은 반도체 장비주와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 또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정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입장 원하시다면 조금 더 서두르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